안녕하세요. 환경공학 박사 김혜진이에요. 아이고, 제가 30년 넘게 쓰레기 처리 연구를 해오면서 요즘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여러분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70대 정복임 어머님께서 제게 울먹이면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박사님, 저 평생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한다고 자신했는데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어머나 30만 원이에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어머님만이 아니라 요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규정이 정말 깐깐해졌거든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평생 분리수거 잘 해오신다던 분들도 모르고 계시는 함정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쓰레기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2022년부터 규정이 훨씬 까다로워지면서 과태료 받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만 봐도 비슷한 상담을 받은 분들이 정복임 어머님처럼 억울하게 과태료 받으신 분이 무려 50분도 넘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가족분들, 이웃분들한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처음 독립하신 젊은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쓰레기 검사 현실 설명. 지금 각 지자체마다 쓰레기 검사가 정말 무섭게 엄격해졌어요. 예전에는 뭐 이 정도야 하면서 넘어갔던 작은 실수들이 이제는 다 걸려버려요. CCTV로 감시도 하고 쓰레기 봉투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확인하는 일도 많아졌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서울 강남구에서는 CCTV를 24시간 돌리면서 누가 언제 어떤 쓰레기를 버렸는지까지 다 추적해요.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아예 쓰레기 검사 전담팀을 만들어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고요. 우리 정복임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양파 껍질 몇 개 넣었다가 걸린 거였어요. 아이고, 양파 껍질이 왜 안 되는지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더 황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한 60대 남성분은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버렸는데도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알고 보니까 라벨을 떼지 않아서 걸린 거였거든요. 라벨까지 떼야 한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종이류 분리수거를 할 때 택배 상자에 테이프가 조금 붙어 있었다고 과태료 15만 원을 받으셨어요. 테이프가 2cm도 안 되는 작은 조각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르고 하는 실수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과태료 받을 수 있는 무서운 함정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꼼꼼히 알아두시면 절대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과태료 금액도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5만 원, 1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나와요. 대형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위험물질을 잘못 배출하면 더 높은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핵심 구분법. 제일 헷갈리는 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인데요.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못 먹으면 일반 쓰레기 이거예요. 하지만 이 간단한 기준 안에도 함정이 정말 많거든요. 절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 모든 뼈다귀들 닭뼈, 돼지뼈, 소뼈, 생선뼈 다 안 돼요. 여기서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닭 연골이에요. 연골은 부드러우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뼈로 분류돼서 일반 쓰레기예요. 그리고 생선뼈도 아무리 작아도 안 돼요. 멸치 대가리, 새우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한 분은 이렇게 작은 뼈까지 일일이 골라내야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야 해요. 귀찮으시겠지만 과태료 받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딱딱한 껍데기들 달걀 껍질, 조개 껍질, 게 껍질, 새우 껍질, 전복 껍질, 굴 껍질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메추리알 껍질이에요. 작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양파 껍질의 함정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 우리 정복임 어머님도 이것 때문에 걸렸거든요. 양파도 채소인데 왜 안 되냐고 하시는데 양파 껍질은 동물이 소화를 못 시켜서 일반 쓰레기예요. 마늘 껍질도 마찬가지고 생강 껍질도 일반 쓰레기예요. 파 뿌리 부분의 딱딱한 부분도 일반 쓰레기고요. 옥수수 관련 옥수수 껍질,
옥수수 심도 일반 쓰레기예요. 옥수수 수염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데 껍질하고 심은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과일씨들 복숭아씨, 자두씨, 체리씨, 감씨, 아보카도씨 같은 딱딱한 씨앗들은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 여기서 함정은 포도씨인데요. 포도씨는 작고 부드러워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돼요. 수박씨, 참외씨도 음식물 쓰레기로 가능하고요. 완전히 썩은 것들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고 곰팡이 핀 과일이나 채소는 일반 쓰레기예요. 음식인데 왜? 라고 하시는데 이미 상한 걸로는 퇴비를 만들 수 없어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요. 장류와 양념류 된장, 고추장, 간장, 쌈장, 마요네즈, 케첩 같은 것들은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 염분이 너무 높아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타 함정 아이템들. 티백차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지만 티백 자체는 일반 쓰레기. 한약 찌꺼기 일반 쓰레기. 코코넛 껍질 너무 딱딱해서 일반 쓰레기. 밤 껍질 딱딱한 바깥 껍질은 일반 쓰레기. 속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파인애플 심 너무 딱딱해서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 것들. 과일 껍질들 사과 껍질, 배 껍질, 귤 껍질, 오렌지 껍질, 바나나 껍질, 키위 껍질 등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귤 껍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한 번에 버리시면 안 돼요. 기름 성분이 많아서 처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채소 부스러기들 무청, 배추잎, 상추잎, 시금치 뿌리, 당근 조각들, 브로콜리 줄기 등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예요. 단, 너무 질긴 부분은 잘게 썰어서 버리시는 게 좋아요. 일반 음식물들 밥, 국, 반찬, 김치, 나물 등 일반적인 음식들은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죠.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짠 김치나 젓갈류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좋아요. 음료 찌꺼기들 차 찌꺼기, 커피 찌꺼기, 한약 우린 물 찌꺼기 제외 등은 음식물 쓰레기예요. 물기 제거의 중요성. 음식물 쓰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기 제거예요. 물기가 많으면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실제로 한 아주머니는 김치 국물을 제대로 짜지 않고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받으셨어요. 물기 제거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체에 받쳐서 물 빼기 음식물을 체에 담고 30분 정도 놔두세요. 손으로 꽉 짜기 특히 김치나 나물류는 손으로 꽉 짜주세요. 키친타월 이용 마지막에 키친타월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문지에 깔기 신문지가 남은 물기를 흡수해줘요. 플라스틱 종이 캔병 배출법 완전 정복. 어머나, 이 부분에서 함정이 정말 많아요.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수두룩하거든요. 플라스틱 용기의 무서운 함정들. 냄새와 기름의 함정 제일 중요한 건 냄새나 기름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무조건 일반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 김치통, 기름기가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 마요네즈통, 참기름병 같은 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실제로 한 분은 마요네즈통을 뜨거운 물로 10번도 넘게 씻어서 버렸는데도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아무리 씻어도 기름 냄새가 완전히 안 빠지면 일반 쓰레기거든요. 라벨과 뚜껑 제거 플라스틱 용기의 라벨은 반드시 떼어내야 해요. 그리고 뚜껑도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고요. 특히 페트병 같은 경우는 라벨, 뚜껑, 병 이렇게 3개로 분리해야 해요. 한 아저씨는 라벨 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벨이 잘 안 떨어질 때는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떼시면 쉬워져요. 재질 표시 확인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1번, 2번은 재활용 가능하지만 3번, 6번, 7번 같은 건 재활용이 어려워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PVC 랩과 스티로폼 PVC 랩은 절대 재활용 안 돼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스티로폼도 깨끗한 것만 재활용되고 음식물이 묻었거나 착색된 건 일반 쓰레기예요. 종이류에 숨겨진 함정들. 우유팩의 함정 우유팩은 종이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안쪽에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서 마트에 있는 우유팩 전용 수거함에 버리시든지 깨끗하게 헹궈서 재활용으로 내놓으셔야 해요. 두유팩, 요구르트팩도 마찬가지예요. 한 할머니는 평생 우유팩을 종이로 알고 있었다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영수증과 감열지의 함정 영수증, 팩스용지, 복사용지 중에서도 감열지는 일반 쓰레기예요.
종이류에 넣으시면 안 돼요. 영수증을 만져봐서 매끄럽고 반짝거리면 감열지예요. 코팅지와 합성지 광고지 중에서도 코팅된 건 재활용이 안 돼요. 만져봐서 반질반질하거나 물에 젖어도 찢어지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예요. 택배 상자의 함정 택배 상자는 재활용되지만 테이프, 스테이플러, 심, 라벨 스티커는 모두 떼어내야 해요. 특히 에어캡 뽁뽁이 붙어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떼어내야 하고요. 기타 종이류 주의사항. 화장지, 휴지 일반 쓰레기. 기름 묻은 피자박스 기름 묻은 부분만 잘라서 일반 쓰레기. 깨끗한 부분은 재활용. 사진, 포스터 코팅되어 있어서 일반 쓰레기. 벽지, 포장지 대부분 일반 쓰레기. 캔류 주의사항 총정리. 일반 캔의 올바른 배출법 참치캔, 콩 통조림, 음료수 캔 같은 건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으로 버리면 돼요. 하지만 라벨은 떼어내야 하고 안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위험한 캔들 부탄가스 캔, 살충제 캔, 페인트 캔은 절대로 일반 캔류하고 같이 버리시면 안 돼요. 폭발할 수도 있어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가스를 완전히 빼고 구멍을 뚫어서 위험물질 수거일에 따로 배출하셔야 해요. 실제로 작년에 청주에서 부탄가스 캔을 잘못 버려서 쓰레기차가 폭발한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었죠. 캔 뚜껑 처리법 참치캔 뚜껑 같은 건 날카로우니까 신문지에 싸서 버리시거나 캔 안에 눌러 넣어서 버리세요. 다치실 수 있거든요. 유리병 주의사항. 깨끗한 유리병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같은 깨끗한 유리병은 재활용돼요. 하지만 뚜껑과 라벨은 떼어내야 하고 안을 깨끗하게 헹궈야 해요. 위험한 유리병들 화장품병, 향수병, 의약품병은 재활용이 안 돼요. 특히 의약품병은 위험물질로 분류돼서 따로 약국에 가져가셔야 해요. 깨진 유리 처리법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절대 안 돼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되 신문지에 꼼꼼히 싸서 유리 조심이라고 큼지막하게 써서 버리세요. 안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칠 수 있거든요. 한 분은 유리컵이 깨져서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가 다음날 청소 아저씨가 다쳐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배출 유일 시간 실수 사례 완전 분석.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해도 시간이나 요일을 어기면 바로 과태료예요. 배출 시간의 함정. 기본 배출 시간 보통 쓰레기 배출 시간이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 곳이 많은데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곳은 밤 10시부터, 어떤 곳은 밤 9시부터예요. 한 직장인 아저씨는 저녁 7시에 퇴근해서 바로 쓰레기를 버렸다가 과태료 8만 원을 받으셨어요. 아직 배출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아침 배출의 위험성. 아침에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버리시면 100% 과태료예요. 아침 7시에 버리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수거가 끝난 후라서 불법 투기로 간주돼요. 실제로 한 아주머니는 아침 6시에 운동 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렸다가 12만 원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CCTV에 다 찍혔거든요. 새벽 수거 시간 확인 새벽 2시까지라고 해서 새벽 2시에 버리시면 안 돼요. 수거차가 이미 지나간 후일 수도 있거든요. 가장 안전한 건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버리시는 거예요. 요일별 배출 규정. 일반적인 요일 구분. 일반 쓰레기 화요일, 목요일. 재활용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음식물 쓰레기 매일 또는 화목토. 하지만 이것도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 강남구는 일반 쓰레기를 화목일에, 재활용품을 월수금에 수거하지만 부산 해운대구는 일반 쓰레기를 월수금에, 재활용품을 화목토에 수거해요. 요일 착각 사례들. 한 할아버지는 오늘이 화요일인 줄 알았다면서 월요일에 일반 쓰레기를 버렸다가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요일을 착각하셨던 거죠. 또 다른 분은 공휴일에도 평소와 같은 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버렸는데 공휴일에는 수거를 안 해서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공휴일과 연휴 주의사항. 공휴일이나 연휴에는 수거 일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거나 아파트 게시판을 잘 보세요. 설날, 추석 같은 긴 연휴에는 아예 일주일 정도 수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쓰레기를 버리시면 불법 투기로 간주되니까 주의하세요. 종량제 봉투 실수 총정리. 종량제 봉투도 함정이 정말 많아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지역별 봉투 구분.
다른 지역 봉투 사용 금지. 다른 지역 봉투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옆 동네 봉투가 더 싸다고 해서 그거 사서 쓰시면 과태료예요. 실제로 한 아주머니는 친정집에서 가져온 봉투를 써서 과태료 5만 원을 받으셨어요. 같은 시인데 왜 안 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구별로도 다르고 심지어 동별로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봉투 구입처 확인 가짜 봉투도 있어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정식으로 파는 봉투만 쓰세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봉투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봉투 용량과 무게 제한. 용량 초과 금지. 20리터 봉투에 30리터치 쓰레기 우겨넣고 터질 것 같게 묶으시면 과태료예요. 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넣으시면 안 돼요. 무게 제한. 일반 쓰레기는 20kg, 음식물 쓰레기는 10kg 보통 제한이에요. 너무 무겁게 하시면 봉투가 찢어지고 수거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세요. 한 아저씨는 책을 한 봉투에 다 넣어서 버렸다가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너무 무거워서 봉투가 터졌거든요. 올바른 묶는 법. 봉투를 대충 묶으시면 안 돼요. 느슨하게 묶어서 쓰레기가 흘러나오면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목 부분을 2-3번 돌려서 단단히 묶으세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전용 봉투 사용 필수. 음식물 쓰레기는 꼭 전용 봉투에 넣어야 해요.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과태료예요. 물기 제거 중요성. 음식물 쓰레기에서 물기가 줄줄 흐르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물기를 꽉꽉 짜서 버리세요. 크기별 봉투 선택.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크기별로 있어요. 너무 큰 봉투에 조금만 넣어서 버리는 것도 낭비고 작은 봉투에 너무 많이 넣는 것도 문제예요. 쓰레기 혼합 금지 규정. 이거 정말 무서운 함정이에요. 한 봉투에 여러 종류 쓰레기를 섞어서 넣으면 전체가 무효가 되면서 과태료도 받고 다시 분리해서 내놓으라고 해요. 혼합 배출의 위험성. 전체 무효 원칙. 일반 쓰레기 봉투에 플라스틱 용기 하나만 들어있어도 전체가 부적절 배출이에요. 하나만 들어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지만 원칙적으로 안 돼요. 실제로 한 분은 일반 쓰레기에 빈 페트병 하나가 들어있었다고 과태료 8만 원을 받으셨어요. 깜빡하고 하나 넣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CCTV 추적. 요즘 CCTV로 누가 버렸는지도 다 추적하니까 숨을 수도 없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는 동별, 호수별로까지 추적이 가능해요. 자주 발생하는 혼합 사례들. 음식물 쓰레기에 일반 쓰레기, 혼합. 음식물 쓰레기에 젓가락, 이쑤시개, 포크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또 양파 껍질이나 뼈다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재활용품에 일반 쓰레기, 혼합 플라스틱 재활용에 비닐봉지나 스티로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종이류에 영수증이나 코팅지가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쓰레기에 재활용품 혼합. 가장 흔한 실수가 이거예요. 귀찮다고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를 일반 쓰레기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혼합 배출로 간주돼요. 계절별 쓰레기 배출 주의사항. 계절마다 나오는 특별한 쓰레기들이 있어서 따로 주의하셔야 해요. 여름철 주의사항. 수박, 참외 껍질. 여름에 수박이나 참외를 많이 드시잖아요. 껍질이 음식물 쓰레기이긴 한데 너무 많이 한 번에 버리시면 안 돼요.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에어컨 필터. 에어컨 청소하시면서 나오는 필터는 일반 쓰레기예요. 그런데 너무 더러우면 따로 봉지에 싸서 버리세요. 모기약, 살충제. 여름에 모기약이나 살충제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캔들은 위험물질이에요. 가스를 다 빼고 구멍 뚫어서 따로 배출하세요. 겨울철 주의사항. 귤껍질 주에 겨울에 귤을 많이 드시는데 귤껍질도 너무 많이 한 번에 버리시면 안 돼요. 기름 성분 때문에 처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장김치 관련. 김장 후에 나오는 배추 외입, 무청 같은 건 음식물 쓰레기인데 너무 많이 한 번에 버리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눠서 버리세요. 보일러 청소. 겨울에 보일러 청소하시면서 나오는 찌꺼기들은 위험물질일 수 있어요. 전문 업체에 맡기시거나 따로 처리하세요. 봄철 주의사항. 벚꽃, 낙엽. 봄에 벚꽃이나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건 일반 쓰레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화분가리. 봄에 화분가리 하시면서 나오는 화분, 흙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에요. 흙은 따로 처리하셔야 하고 화분은 재질에 따라 다르게 버리세요. 가을철 주의사항. 낙엽. 가을 낙엽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예요. 많이 모이면 마대자루에 담아서 대형 폐기물로 신고하세요. 밤껍질. 감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지만
밤 바깥 껍질은 너무 딱딱해서 일반 쓰레기예요. 속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고요. 고위험 품목 완전 정리. 이런 건들은 절대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돼요. 큰 과태료가 나오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대형 폐기물 처리법. 가구류 침대, 소파, 장롱, 책상 같은 가구들은 미리 신고하고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해요. 몰래 버리면 3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나와요. 대형 폐기물 신고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수거일과 스티커를 알려주니까 그날에 맞춰서 스티커 붙여서 내놓으세요.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같은 가전제품들도 대형 폐기물이에요. 특히 냉장고나 에어컨은 냉매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처리해야 해요. 새 제품 사실 때 기존 제품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매트리스와 카펫 매트리스나 큰 카펫도 대형 폐기물이에요. 잘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크기가 크면 대형 폐기물로 분류돼요. 전자제품 특별 처리. 컴퓨터와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같은 전자제품들은 개인정보 때문에도 조심하셔야 하고 환경 때문에도 따로 처리하셔야 해요. 대형마트나 전자제품 매장에 가시면 전용 수거함이 있어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도 수거해줘요. 배터리 처리 휴대폰 배터리, 노트북 배터리,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은 절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돼요.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배터리는 따로 수거함이 있으니까 그곳에 버리세요. 전선과 케이블 각종 전선이나 케이블들도 따로 모아서 고철 수거업체에 주거나 전자제품 매장에 가져가세요. 의약품과 화학제품. 먹다 남은 약, 알약, 물약, 연고 같은 의약품들은 절대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에 버리시면 안 돼요. 약국에 가져가시면 안전하게 처리해줘요. 특히 항생제나 호르몬제 같은 약들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화장품과 향수 다 쓴 화장품이나 향수병들도 일반 쓰레기가 아니에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별로 분리해서 버리세요. 매니큐어나 아세톤 같은 건 화학물질이니까 위험물질로 처리하세요. 페인트와 신나 집 꾸밀 때 쓰는 페인트, 신나, 접착제 같은 것들은 모두 위험물질이에요. 지자체에서 정한 위험물질 수거일에 따로 배출하세요. 의료용품과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 당뇨 환자분들이 쓰시는 일회용 주사기는 감염 위험이 있어서 따로 처리해야 해요. 병원이나 약국에 가져가세요. 의료용 거즈나 붕대 쓰던 거즈나 붕대도 감염성 폐기물이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돼요. 형광등과 LED. 형광등 처리 형광등에는 수은이 들어있어서 깨지면 정말 위험해요.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전용 수거함에 버리세요. 마트나 전자제품 매장에 가시면 형광등 수거함이 있어요. LED 전구도 전자제품이니까 따로 수거함에 버리세요. 옷가지와 신발. 헌옷 처리 너무 낡아서 입을 수 없는 옷들도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마시고 의류 수거함에 넣으세요. 재활용될 수 있거든요. 신발과 가방 신발이나 가방도 상태가 좋으면 의류 수거함에, 너무 낡았으면 재질별로 분리해서 버리세요. 지역별 특수 규정.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들이 있어서 이사 가시거나 여행 가실 때 주의하셔야 해요. 서울시 특별 규정. RFID 칩 종량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RFID 칩이 들어간 종량제 봉투를 써요. 일반 봉투 쓰시면 과태료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 무게 측정. 일부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재서 요금을 부과해요. 물기를 제대로 빼지 않으면 요금이 많이 나와요. 부산시 특별 규정. 해안가 특별관리. 부산은 해안가라서 플라스틱 처리가 더 엄격해요. 특히 낚시 도구나 해양 레저용품은 따로 처리해야 해요. 제주도 특별 규정. 관광객 쓰레기.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아서 일회용품 규제가 엄격해요. 특히 일회용 컵이나 빨대 사용이 제한돼요. 감귤 껍질 특별 처리. 제주도에서는 감귤 껍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따로 처리 시설이 있어요. 아파트 vs 단독주택 차이점. 거주 형태에 따라서도 쓰레기 배출 방법이 달라요. 아파트 단지. 분리배출장 이용. 아파트는 보통 분리배출장이 있어서 거기에 버리시면 돼요. 하지만 시간은 여전히 지켜야 하고 CCTV로 감시해요. 재활용품 세분화. 아파트는 재활용품을 더 세분화해서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페트병, 캔, 종이 이렇게 따로따로 버리게 하는 곳도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쓰시면 고장 날 수 있어요. 단독주택. 문 앞 배출 단독주택은 보통 집 문 앞에 내놓으시는데 시간과 요일을 더 정확히 지켜야 해요. 너무 일찍 내놓으면 동물들이 뜯어먹을 수도 있어요. 대형 폐기물 신고 단독주택에서는 대형 폐기물 신고할 때 정확한 주소를 알려드려야 해요. 과태료 피하는 추가 팁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과태료 피하는 팁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물어보기. 동사무소 문이 뭔가 확실하지 않으시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이웃에게 물어보기 같은 지역에 오래 사신 이웃분들께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실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쓰레기 줄이기. 포장재 줄이기 애초에 쓰레기가 적게 나오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장 볼 때 포장재가 적은 것을 선택하시고 장바구니를 가져가세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드시고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잘 보관해서 다시 드세요. 분리배출 도구 준비. 여러 개의 쓰레기통 집에 일반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용으로 쓰레기통을 여러 개 준비해 두세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라벨 떼는 도구 플라스틱 용기에 라벨을 쉽게 떼는 도구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하나 사두시면 편해요. 요약 정리 앤드 7대 원칙.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 7가지만 꼭꼭 기억하시면 절대 과태료 받지 않으실 거예요. 1.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음식물 쓰레기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양파 껍질, 뼈다귀, 딱딱한 껍데기는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 2. 배출 시간 요일 꼭 지키기. 보통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정해진 요일에만 버리세요. 하루만 틀려도 과태료예요. 3. 냄새 기름 묻은 플라스틱은 일반 쓰레기. 아무리 씻어도 냄새나 기름기가 빠지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4. 대형 쓰레기 몰래 버리지 말기. 가구, 가전제품은 미리 신고하고 스티커 붙여서 버리세요. 5. 쓰레기 혼합하지 말기. 한 봉투에 여러 종류 쓰레기 넣으면 전체가 무효가 돼요. 6. 위험물질 따로 처리하기. 의약품, 화학제품, 배터리 등은 전용 수거함이나 전문업체에 맡기세요. 7. 모르겠으면 꼭 물어보기. 확실하지 않으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콜투 액션. 어떠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혹시라도 억울한 과태료 받지 마시고 이 영상 가족분들하고 이웃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처음 독립하신 젊은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쓰레기 분리수거 꿀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절약의 달인, 생활비 30% 줄이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들 힘드실 텐데 실용적인 절약 노하우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는 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만약에 정말 억울하게 과태료를 받으셨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 신청을 해보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포기는 금물이에요. 그럼 정말로 안녕히 계세요.